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꼭 성공하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수익맨 정은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종목들이 왜 오르고 떨어진지 이유를 확실히 알면 주식 성공 투자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종목에 대한 내용들 핵심만 쏙쏙 뽑아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편안히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SP소프트가 되겠는데요. 2월 달에 이제 스펙으로 상장했는데 이후에 높은 주가 변동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종목들 움직이는지 그리고 상한가도 기록하고 하는데 이런 이유들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영상 보시면서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P소프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P소프트 2월 15일 날 이제 상장을 했고요. 합병 비율에 따라서 1090원으로 시작가 정해져가지고 장중에 상한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은 상한가 16,820원까지 간 다음에 2월 19일까지 큰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이후에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하락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3일절 연휴를 앞두고 상한가 마감을 한 종목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움직임 그리고 AI 관련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주가 변동성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스펙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스펙 출신 종목들은 변동성이 항상 좀 높아요. 그리고 미래를 보기에는 조금 의문스러운 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항상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트레이딩 좀 보시면서 상단에서는 좀 정리하고 돌파할 때도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 염두에 두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P소프트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이해를 하시면은 접근을 하시기 쉬워질 텐데요. 사실 간단합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유통하는 그 유통을 통해 가지고 높은 매출을 내고 있는데 다만 그 유통을 해주는 곳이 국내에 4군데 정도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한 70% 넘는 점유율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국내 파트너로 좀 높은 그런 협력 관계의 일종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밀접한 협력 관계라기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을 팔아주는 정도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윈도우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 AI 시스템을 이제 가상화 솔루션으로 적용을 할 때 거기에서 성장 동력을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상한가도 이 가상 솔루션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상세하게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SPLA라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매출의 대부분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우선 보이시죠? 동사의 자사 제품은 사실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 상품, 이제 가져와서 팔고 있는 유통시키는 상품 SPLA가 실질적인 매출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SPLA가 일종의 라이센스를 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윈도우 같은 오피스뿐 아니라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독하려는 국내 수많은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국내 대기업들에게 이러한 솔루션을 연결해주고 관련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윈도우만 팔면 크게 돈이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윈도우뿐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윈도우 서버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높은 매출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뭐 큰 일을 내지 않는 한, 큰 위기에 처하지 않는 한 사실 안정적인 실적은 기본적으로 흑자 기업으로서의 가치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하방은 유지될 거고 차익 변동성 계속 나오면서 하방으로 10,000원대 아래로 만약 나오는 일이 나온다. 그때는 항상 거의 뭐 편안하게 사두시면 다시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좀 닫혀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다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매출에 대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동사의 자사 제품들을 그래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의 자사 제품들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클라우드와 솔루션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캐시카우 형태가 좀 되고 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뭐 서버를 제공하기도 하고 관련된 인프라 등을 제공을 하면서 매출을 내고 있는데 뭐 여기에서 큰 성장 동력을 찾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인 솔루션 뭐 여기에는 보안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영상 유통을 방지하는 이런 부분들의 솔루션, IT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특별한 성장을 크게 보이기는 어려운 일종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상품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러한 제품들을 라이센스로 판매하는 부분과 함께 새로운 역할을 계속해서 안정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앞서도 이 가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상화 관련 매출은 아직까지 크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2023년에도 3분기까지 5억 정도의 매출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중요한 점은 아예 없던 매출이 신규로 계속해서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의 성장성이 만약에 좀 50억, 50억, 100억 이렇게 좀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의 한 단계 도약을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상화라는 게 어떤 거냐 말씀드리면은 아까 서두에 있던 사진에서도 DAAS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가상화를 사용을 하면 VDI가 되고 클라우드 형태로 구독 형태로 사용을 하면 DAS가 됩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다른 일종의 이런 보조 시스템에 두고서 빌려가지고 쓰는 시스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그럼 얻는 강점은 무엇이냐, 왜 가상화를 해서 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원격 작업에서도 강화가 됩니다. 어느 구간에서 일을 하든지 어느 위치에서 일을 하든지 항상 똑같은 시스템에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격 작업이 강화되고 작업 기반 또는 교대 근무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특이할 수 있는 강점은 보안에서도 확실히 외부 침입에서 훨씬 더 용이하게 방어할 수 있겠죠. 안쪽에 본체가 있는 시스템이니까 보안 강점, 그런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VDI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이런 IT 교류가 활발해지고 AI를 활용하는 이러한 처리가 비련하게 될수록 사실 수요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이 VDI 시스템은 그래서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파트너사를 통해 가지고 판매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파트너사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SP 소프트도 좀 연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좀 특이할 수 있는 점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신들의 애저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윈도우 365라는 직접적인 또 VDI 서비스도 출시를 했습니다. 다만 물론 여기에서도 우려할 만큼은 또 아니기는 해요. 일종의 기존의 이 VDI 파트너사를 완전히 좀 정리하기에는 서로 간에 이제 좀 암묵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경쟁 관계가 되기보다는 기존처럼 좀 대기업들, 뭐 우리나라 지금 뭐 KT라든가 SK 같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는 기존 VDI 전문 기업이 담당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중소기업, 예를 들어 뭐 벤처기업 등의 이러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SP소프트가 이런 VDI 파트너사로서 마이크로소프트사와의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강점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P소프트는 이 코파일럿이 적용된 가상 OS를 현재 개발을 하고 관련된 실적이 그래서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실적의 성장 속도라든가 그 부분은 좀 의문점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언제는 차익 매물 또한 다시 한번 2만 원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 이제 관계사로 이제 계열사로 가비아가 또 상장 기업이죠. 가비아도 있는데 가비아를 통해서도 가비아 DAS라는 이름으로 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동사 주가가 좀 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가비아의 주가 역시도 좀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분 관계는 그렇게 크지 않은 관계사기는 한데 가비아 지분의 1.27%를 SP소프트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P소프트와 가비아도 같이 좀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당분간은 이 박스권 내에서 AI 관련된 이슈들 계속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전 세계 자본주의 시장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계속해서 좀 유의미하다. 다만 언제든지 고점에서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러한 좀 불확실한 매출 전망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얼마만큼 신규 고객을 좀 빠르게 뚫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조금 물음표기는 해요. 그리고 갖고 있는 뭐 전환사채라든가 이런 물량들도 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차익 매물들 계속해서 주의하면서 좀 탄력 나오는 2만원 부근대에서부터는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SP 소프트가 어떤 사업을 좀 하고 있고 어떠한 특징들을 좀 갖고 있는지 이 박스권 내에서 좀 트레이딩 하는 걸 주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외에도 다른 이슈 나오거나 다르게 AI 관련 종목들 살펴볼 것 있으면은 챙겨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후속 영상 및 다른 종목 영상들도 챙겨보셔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는데 보탬 되도록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